5월 19일 월요일 오늘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트루 에듀케이션의 제이킴 대표 원장님 그리고 제임스 경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거의 한 달 조금 넘게 만에 다시 뵙는 건데, 혹시 각자 자기소개 말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저는, 제이킴, 입니다. 그, 트루, 교육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네. 그래서 그동안 좀 열심히 하다가 네 요새 조금 게을러진 것 같아요 제가. 왜요? 어떤 이유로? 좀 오늘 모티베이션 하러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열심히 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경 원장입니다. 예, 지금 저희 트루 에듀케이션 전체 비즈니스를 지금 맡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지금 코펠 지점을 오픈하면서 지금 약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잘 순항 중에 있고, 지금 아이들 함께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코펠 지점 이제 딱 한 달 정도 오픈한 지 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좀 이제 가까운 곳에 생겼으니까 또 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쪽 지역에 가까이에 이제 저희 인펄슨 입시 학원이 없다 보니까 많이 좀 불편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너무도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또 많은 학생들이 함께 등록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펠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의 플라워 마운드, 루이스빌에서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이 트루 교육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우리, 트루 교육센터는요, 네, 이제 우리 파운더, 저하고 이제 우리 또 파운더, 짐 날랑가가 이제 하버드를 이제 졸업하고, 네, 이제 27년 동안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네, 그 학원, C2 학원을 경영하면서, 네, 이제 개발한 많은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네, 이제 우리가 요번에 2차 사업으로, 네, 시작한 겁니다. 27년간의 노하우와 경력이 묻어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5월도 어느덧 진짜 중반을 지나고 있잖아요. 네. 이 여름 방학을 앞두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번 방학을 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또 여름 방학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일까요? 이게 이 여름 방학을 어떻게 잘 보내냐 따라서 네, 이제 한 그레이드 레벨이 업되는 거고 또 이 여름 방학 동안을 네 그냥 평상시 같이 그냥 운동하고 또 좀 많은 우리 학부형님들이 교포학부님들이 또 뭐 인도 분들도 그래요. 네, 이제 자기 나라에 이제 가서 여름을 네 그렇죠. 참 그것도 중요하죠. 네네. 네, 애들도 가서 뭐 그런 문화도 배우고 그렇죠. 또 한국이나 인도나 있는 그 애들랑 만나서 같이 또 이렇게 어울리고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네 이제 학생은 우선 이제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은 그죠. 네 올 여름에 잘 계획을 세워갖고, 네, 자기가 그동안 부족했던 거, 그런 것도 다 캐치업하고, 그 다음에 또, 물론 부족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만, 요즘에는 하도, 그 SAT가 이제 굉장히 점수가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치열해졌죠. 네, 전에는 제가 1300점만 되면 아이빌리그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1500점 돼도 그냥 걱정이 많아. 다른 부분들도 다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지금 그런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이 선행학습이 굉장히 많아진 거야. 네, 우리 한국도 선행학습이잖아요. 거의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여기도 내가 내년에 배울 과목.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언스라든가 또 아니면 내년 여름에 이제, 내년 학기에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매스. 네, 올해 내가 지오메트리 했다는 알gebra 2다. 이걸 여름에 한 번씩 다 리뷰하고 그러고 간 학생하고 그냥 처음 만난 학생하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 책임 있게 학생들을 부족한 거를 계속 질문 받아가면서 하는 선생님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렇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문제풀이식으로 이렇게 가고선 내 홈워크 이러니까 조금 좀 이해를 못한 학생은 자꾸 뒤지게 돼.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올 여름에 네 물론 잘하는 학생도 와서 한번
새로 배울 새 학기에 배울 거를 좀 한 번쯤 프리뷰하고, 네, 그다음에 또 부족한 학생은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네, 작년에 부족한 학생은 당연히 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뒤죠. 네, 그래서 여름이 정말 중요한 여름이다. 네. 이게 학기가 계속 진행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조금 부족했던 학생들, 공부 따라가기가 어려웠던 학생들은 그 갭이 더 커지는군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름방학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루 에듀케이션에서 준비한 이번 여름방학 특강 전체적으로 좀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우리가 3학년부터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요. 네, 사실 제가 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 3, 4, 5 이때가 제일 중요할 때예요. 초등학교 3, 4, 5학년이요. 그렇죠. 그때 다 모든 기초, 모든 파운데이션이 그때 빌드업 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조금 뒤지는 학생들은 왜 그러냐면은 그 습관이 안 돼 있어. 학교 갔다 와서 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도 하고 또 뭐 기타 뭐 저는 게임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밥 먹고 나서 나중에 이제 숙제를 하려고 호목 같은 거를 자기 네, 전에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또 잠도 많이 오고 그때 하니까 능률이 안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학교에서 내준 호모크 또 내일 또 시험 보는 거 준비, exam이나 퀴즈 준비 이거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도 하고 뭐 운동도 그랬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학교 끝나면 이제 바로 운동하러 가는 학생들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야구라든가 뭐 사카라든가 뭐 이런 거 연습도 하고 뭐 저 갔다 오면 애들이 피곤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그거를 조절을 잘 하셔야 돼. 네, 많은 학부형님들이 이제 우리 와갖고 우리 애가 공부를 얘가 5학년까지는 잘했다 이거야. 왜냐면 5학년까지는 커리큘럼이 조금 해. 영어도 뭐 보캐블러리도 많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니까 이 머리 좋은 애들은 머리만 좋으면 다 할 수 있어. 조금만 그냥 공부하면은 웬만하면 할 수 있다. 그럼 홈워크도 그냥 머리 좋은 애들은 금방 해. 네, 그러니까 머리로 5학년까지는 가는 거야. 근데 이제 6학년부터는 머리만 갖고는 안 돼. 네, 자기가 계속 그런 습관을 길러갖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애들이 이제 운동.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생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애가 6학년 됐는데 소프트볼도 하고 또 뭐 사카도 하고 그래갖고 1년 내내 연습하고 시합 다니느라고 또 주말엔 시합을 해요. 그러니까 뭐 시합도 동네 시합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팀은 뭐 그냥 뭐 휴스턴도 가고 네, 알라바마도 가고 멀리도 가고 멀리 가니까 네. 비행기 타고 이러니까 애들이 공부에 지장을 많이 받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학부형이 왔는데 우리 애가 너무 5학년까지 잘했는데 6학년 때 지금 이제 기프트 앤 탤런트 GT 클래스를 못 간다 이거야. 안 된대. 그래 봤더니 실력이 5학년에서 스톱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운동도 중요하지만 네, 학생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숙제와 공부를. 학생은 첫 번째 공부. 학생의 본분. 그렇죠. 근데 뭐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때 해줘야 됐는데 다른 액티비티 때문에 놓쳐서 정말 좀 머리도 좋고 잘하는 애가 아쉽게 네, 그래갖고 막 실망하고 막 그냥 애가 막 울고 막 그래. 네,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사전에 3, 4, 5학년 때는 기초 작업을 완전히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6학년 때는 시간을 잘 배합해갖고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네. 또 어떤 애는 또 뭐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뭐 좀 뭐 음악 뭐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연습하고 뭐 레슨 받으러 일주일에 3번씩 가고 뭐 그런 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하던 공부가 자꾸 뒤처지게 돼.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하고 잘 상담하셔갖고 예 이제 6학년 올라가기 전에 올여름에 5학년 학생들, 6학년 되는 학생들이에요. 좀 다시 좀 상담받고 진단받아갖고 계획을 잘 짜죠. 미들스쿨에는 커리큘럼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래갖고 7학년 때 벌써 알제브라 1, 수학은 알제브라 1을 해야 그래야 이제 걔가 GT 클래스야. 8학년 때 알제브라 1 하면 그건 GT 클래스가 아니라 그건 어드밴스 클래스가 됩니다. 늦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주의해서 그때 딱 잡아놓으면은 앞으로 탄탄대로 가는 겁니다. 하긴 뭐 이렇게 건물 하나를 세울 때도 이 기초 작업이 튼튼한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코너스톤. 네, 그거가 중요해서 그거를 갖다가
단단하게 만들어놔야 이제 다 벽도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요 이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뭐 에너지와 체력은 어쨌거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어떻게 잘 배합해서 이 공부 습관을 들이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그러고 저 나중에 저 미들스쿨하고 하이스쿨은 또 다르겠죠. 예. 네.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중학생, 뭐 고등학생들을 위한 또 수업들이 또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학년별로 이 학업 수준이나 또 목표하는 거에 따라서 추천하시는 이 서머 특강 수업들이 다를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현재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는 사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 어떻게 기초를 다졌냐에 따라서 실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학업에 대한 관심도나 아니면은 집중도도 달라지게 되죠. 사실 진단 테스트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각 개인의 현재 약점과 강점들을 일단 확실하게 분석을 한 후에 그 약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캐치업할 것인가를 갖다 플래닝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적은 시간으로 극대화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트루 에듀케이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9학년 중에서 공부를 좀 잘한다 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10학년 때 본격적으로 SAT 준비를 시작한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특히나 SAT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저희는 이제 SAT에 대해서만큼은 하루에 최소한 4시간에 대한 집중 공부 그리고 2시간의 자습을 늘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유도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단기간 내에 일단은 최소한 250점에 300점의 실질적인 점수 상승을 이뤄내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요 썸머 특강의 요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기간이? 네, 일단은 저희가 5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네. 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총 8주가 넘게 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이 모두 공부에만 매몰될 수만은 없습니다. 공부만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또 하나는 학기 중에 아이들이 이미 열심히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된다라는 그 하나의 이야기만으로도 사실 마음이 설레게 되거든요. 들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도 살짝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관리하다 보니까는 통제력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해져 있는 시간에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자습을 하는 습관을 키우면 그것이 나중에 그 다음 학기에 새 학년 시작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사실은 오전에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면은 아이들이 체력 관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여름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할 때 공부만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닙니다. 이 이유가 입시 사정관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확실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엄마나 아빠, 우리 부모님들이 보실 때에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입시사정관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여름방학 내내 SAT만 공부했다고? 라는 반문이 생기게 되면 이 아이가 과연 지역사회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지?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본인의 실제 기여도에 이름을 남겼을까? 라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약간의 퀘스천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냥 공부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좀 더 다양한 곳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학생들을 원한다. 맞습니다. 학교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고요. 네. 또 원하는 인재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할 때에는 목표를 세팅하면서 실제 가져가고자 하는 전공이 무엇인지, 전공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학교를 선택해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SAT 준비와 그 다음에 AP 준비를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여름방학 때 가져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엮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공부만은 할 수 없다. 맞아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총 6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과연 무엇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 부분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인데 이것은 사실 너무 광범위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자, 전공이 정해져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전공과 연계되어 있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음악도 잘하고 또 그렇죠. 운동도 잘하고 또 미술도 잘하고 더더군다나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나중에 입시를 준비할 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선택과 집중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뭐 이 아이가 어디에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는 뭐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 게 좋겠지만 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든 다음에는 이 아이가 원하는 거, 뭐 원하는 그렇죠. 전공이나 잘하는 거, 재능이 있는 거 이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10세 이전에 본인의 탤런트가 어디에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10세 이전에 다 드러나는군요. 네, 이제 물론 부모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쵸. 그 아이의 재능을 발굴하는 시점은 사실은 10세 미만입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리고 또 본인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그 기술이 또 그 재능이 개발이 되고 발전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은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는 최소한 읽어야 될 모든 필독서들은 많이 읽고 네. 그리고 그 위에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것도 미리 읽고 해서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습관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년별로 필요한 활동들을 저희가 설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통해서 실제 아이가 학교에서의 활동과 교회 활동들을 적절하게 분배해서 그거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성과를 만들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입시의 준비에 이제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입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같이 함께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히 문제풀이식의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여름방학 때 학원에 오지도 않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스케줄을 함께 상의하고 고민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아주 시간은 흘러가면 뭐 다시 잡을 수 없으니까 네. 잘 이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우리 선생님들하고 잘 상담해서 부모님이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우선 그 플랜을 잘 짜갖고 여름을 그래서 특히 우리 우리 제임스 원장님 아들이 지금 그 7학년, 이제 8학년대. 미드스쿨이야. 네. 8학년대고 또 큰애는 큰 아들은 지금 10학년대예요. 그렇군요. 고민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8학년 되는 우리 아드님은 이제 지금 뭘 준비하냐면 여름에 올 가을에 10월 달에 이제 그런 사립학교. 지난번에 우리 남자 학교는 제일 좀 그래도 좋은 학교가 이제 우리 달라스에서 이제 세인트 마크스 거기를 네네. 준비하고 그걸 준비하려면 또 그 ISE라는 시험을 봐요. Independent School Entrance Exam이라고 그거를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여학교는 또 허크다이라고 또 여학교가 있어요. 거긴 세인트 마크스 남학교고 네. 여학교고. 또 거기 가려면 이제 퀄리파이가 보통 네 과목인데 ISE를 봐서 10점 만점에 9점이 넘어가야 돼. 9점이 넘어가야 돼. 9점 넘어가면 뭐 미 전국의 어느 사립학교도 다 갈 수 있어. 네, 뭐 엔도버, 뉴햄프시에 있는 그런 보딩도 갈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달라스에 이제 달라스 텍이라고. 네, 그 매그네스쿨.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가학고 이런데 특목고 네, 거기가 제일 유명해요. 그게 좀 미국에서도 뭐 거의 탑 10에 들어가는 거. 네, 달라스예요. 그렇죠. 지금 뉴욕 맨하탄에 있는 스타벤슨이니 브롱스 텍이니 브루클린 텍 또 버지니아에 또 타머스 제퍼슨 이런 학교 등등 미 전국에 아주 유명한 그 특목고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달라스 텍도 그 중에 하나에 미국에서 전국에서 탑 10에 들어가. 그렇군요. 거기 준비.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합격이 된 다음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당연히 가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가면 안 돼. 그래요. 우선 내가 지역적으로 이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리스코에서 하신다, 코펠에서 하신다 이러면 이제 그 학교의 거리가 있잖아. 그렇죠? 또 특히 사립학교나 그런 특목고는 스쿨버스가 없어요.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돼. 부모님이 또 이렇게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먼저 투이션은 걱정 안 해도 돼요. 합격되면은 투이션은 부모님의 인컴이 죽으면 다 거기서 해주는가. 그래요? 그러면 사립학교는 거의 30% 이상은
돈을 튜션 안 내고 다닙니다. 네네. 네, 돈이 많으니까 그 학교가. 근데 이제 달라스 텍 같은 데는 일반 학교니까 퍼블릭 스쿨인데 툭 먹고. 네, 그건 돈 내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거리가 조금 이제 달라스시에서 가까운 쪽에 사는 분들은 뭐 괜찮은데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은 그쵸. 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게 좀 번잡하지. 물론 이제 11학년 때부터 이제 애들이 운전을 다 하니까 지가 다 갔다 왔다 해요. 네네.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네. 제가 하루에 가는데 뭐 1시간씩 걸리고 왕복 2시간이면 그 시간에 애가 더 책을 읽고 또 다른 액티비티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네. 결정하는데 내가 합격했는데 안 가는 거하고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을 내가 합격했는데 안 가. 그리고 내가 UT 오스틴 갔어. 그거하고 내가 못 가서 거기 간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건 진짜 다르죠. 가는 실력을 그런데 그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분의 그 성격.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거기는 이런 툭 먹거나 또 사립학교는 탑 사립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뭐 1년에 하버드 뭐 한 5명 뭐 그렇게 가는 데는 아주 좋은 사립학교가 최고. 그런 데는 경쟁이 굉장히 심해. 그쵸.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야, 내가 여기 가서 우리 애가 그 경쟁에 이겨낼까? 우리 학교는 해. 그 학교가 뭐 학생이 보통 툭 먹고도 뭐 한 200명쯤 되고, 사립학교도 200명이에요. 그 200명이 다 잘하는 애들은 아니야. 그쵸. 뭐 부모가 거기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브라더 시스터가 다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레가시 어드밴티지가 있고, 또 뭐 돈도 많이 도네이션 한 사람들도 받아주고,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0% 정도, 200명이면 한 40명 정도는 이제 사립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툭먹고, 네. 툭먹고는 다 잘하는 애들이고. 잘하는 사람. 네. 한 20%, 40명은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이야. 내가 그 40명 중에 내가 경쟁해갖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우리 애가 아니면 우리 애가 난 지금은 공부 너무 잘하고 있는데 가서 좀 떨어지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맞아요. 성격도 바뀌고 또 그 나이가 또 그 좀 이렇게 예민할 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애들이 정말 성격도 변하고 맞아요. 그걸 잘해서 우리 애는 이겨낼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 경쟁은 즐기는 그렇죠. 친구들이 그런 있고. 성격 챌린저가 강한 애. 네. 그런 애는 보내도 되고, 그다음에 좀 우리 애가 조금 성격적으로 좀 잘못하면 좀 변할 수도 있고, 그런 애는 그냥 일반 자기 동네 학교에 보내서 거기서 뭐 높은 수준을 그렇죠. 거기서 뭐 1, 2, 3등 하면은 그래도 하버드도 예일이고 다 갈 수 있으니까 네, 꼭 거기는 보내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일단은 실력이 된다. 붙었다.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임스 원장님 지금 작은 아들이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어, 그죠? 네, 지금 이제 ISE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미들스쿨 때, 그러니까 7학년 아들, 이제 8학년 된 애들, 올 여름에는 ISE나 SSAT는 이제 우리 툭 먹고 가는 애들이야. 네. 그 준비를 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다 SAT의 기본이에요. 그게 SAT의 80%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리 또 그렇죠. 다 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액티비티도 더 많이 하이스쿨 때 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좀 미들스쿨 때는 그 레벨을 갈 수 있는 애는 만들고 그 다음에 부족해갖고 지난 학년에 뭐 어떤 과목은 85점 나왔다, 뭐 79점 나왔다, 뭐 이거는 빨리 캐치업해야 돼. 지나간 과목을 다시 우리가 리피트 해갖고 부족한 거 다 고쳐주고 채워놔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학기에 시작하는 과목을 한 분은 하고 가야 돼. 그래야 이제 얘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다시 따라갈 무슨 말인지 수 아시죠? 선생님은 그죠? 잘하는 애들 위주로 가요. 잘하면 그냥 걔 위주로 가니까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새 학기 때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 기프트 앤 탤런트로 간다. 자신감 있게. 그렇죠. 그 정도면 이제 미들스쿨은 뭐 자기 레벨에 맞춰서 하니까 뭐 아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예. 아무래도 딱 그 시기에 있는 이제 자녀분들이 있는 학부모님의 입장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그런 정보 같은 것도 관심 있게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아이들도 도움을 받는 거고요. 또 저희 아이를 떠나서 우리 투르에 그냥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그러니까요. 도움이 되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와서 트루 에듀케이션의 두 분과 함께 이 썸머 특강에 대한 이야기 이어보도록 할게요. 박정훈이 부릅니다. 오늘 같은 밤이면.
여러분은 5월 19일 월요일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트루 에듀케이션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앞서 미들스쿨 학생까지 이제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대입을 바로 앞두고 있는 하이스쿨 학생들은 어떻게 이 썸머를 보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서두에서 이제 조금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방금 음악 나오기 전에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이제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네. 네, 고등학교에서는 과연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여름방학을 보내면서 준비를 해야 될까? 사실 현재 지금 8학년에서 이제 9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이미 9학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8학년에서 9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은 이미 내가 9학년이 되었다. 네, 지금 이번 여름방학은 중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여름방학이 아니라 고등학생으로서의 여름방학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이제 이 관점을 바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여름방학 때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지금 대표원장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선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만약에 중학교 때 이미 목표를 세팅을 해놓고 지금 달리고 있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목표가 아직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학생들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에서는 정말로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 큰 차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모티베이션에 있습니다. 어떤 동기부여가.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이 모티베이션이 사실은 왜 중요한가?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자발적인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이 학습 태도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학습 태도가 형성이 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모티베이션입니다. 이 모티베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본인의 경험도 있지만 특히나 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목표 의식이 있습니다. 이 목표가 없다면 사실은 모티베이션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모티베이션은 어떻게 보면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핵 바로 그 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을 극복해주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다가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모티베이션만 일단 잘 갖추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학습하느냐는 주변에 있는 우리 학원, 특히 우리 트루 에듀케이션과 함께 상의하시면은 해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학생들이 그냥 부모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학생들과 또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겨서 스스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는 진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학년에서 9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 키워드는 바로 목표 셋업입니다. 자, 목표가 설정이 된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인데요. 우선은 늘 저희가 강조하지만 일단은 리딩이 가장 핵심입니다. 리딩이요? 네, 수학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모든 과목에 걸쳐서 실제로 실력을 끌어올리고 그 성과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리딩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요. 자, 저희가 그래서 8학년에서 9학년 올라온 학생들에게는 특히나 많은 숙제를 주는데요. 그 숙제 대부분이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요? 네. 우리 학원에서 2시간씩 2세션을 공부한 이후에는 반드시 2시간 정도는 책을 읽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학부모님들은 수학을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조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학습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도 포머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네네. 자,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 맞아요. 사실은 그 포머가 투자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교육에서도 쓰입니다. 자, 교육에서 특히나 이 주변에 아이들을 후원해주는 이 후원자들이 포머를 느끼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올바른 학습법을 유도를 하고 꾸준히 기다려줘야 되는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계속 맞아요.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저거 했다는데 다른 아이들은 성적이 이렇다는데 이런 네.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 포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피해야 되는 중요한 불안 요인이므로 실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면 일단은 기다려주는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에게 좀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뭐 바로바로 성적이 학원을 들어간다고 해서 확확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SAT를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문제풀이 연습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짧게 일정 수준의 점수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고득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한다면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천천히 기초부터 다져야 됩니다. 그 기초의 가장 핵심은 결국엔 책 읽기고요. 네네. 책 읽기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의 실제 본인의 난리지와 책을 읽는 습관을 통해서 컨텍스트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수학도 자연스럽게 실력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긴 수학도 사실 이 문제를 본인이 읽고 이 문제의 그 의도를 딱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리딩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8학년에서 9학년 올라갈 때에는 리딩을 중심으로 한 학습을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그렇게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네.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 2년 뒤에 학교 간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2년 뒤가 아니라 1년 남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 한 학년씩 좀 그렇죠. 줄여서. 네. 네. 조금 긴장감 있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미 11학년이 돼서 얼리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관점 봤을 때에는 이미 10학년 올라갈 때는 이미 나는 전쟁터에 들어가는 장군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네. 특히 여름방학 때에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학기 중에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SAT 성적도 올려야 될 뿐더러 실제로 우리 다음 학기에서 AP 성적도 올려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에세이를 써야 되는 요소가 되는 EC 활동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리서치나 아니면은 쉐도잉 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학부모님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대학 등록금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대학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미국의 그 대학 시스템에서 이제 우리 학자금에 관련된 그거를 좀 아셔야 돼요. 네, 많은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많은 학부형님들이 우리 집은 인컴이 우리 아들 아이비리그나 또 뭐 라이스나 이런 사립대학을 보내기는 좀 안 된다. 그래갖고선 아예 그냥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냥 지레 포기하시는 그렇죠. 분들. 아예 그냥 뭐 우리 스테이트 대학 뭐 많아야 뭐 한 10,000불 이 정도면 해결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대부분의 우리 학부형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그 사립학교는 학교의 재정이 단단하다. 돈이 많다. 그러면 뭐 돈이 뭐 너무 많. 뭐 최근에는 뭐 트럼프가 뭐 거의 4억 달러. 그러면 4조야 4조. 4조를 매년 주는데 하버드에 네. 올해 안 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하버드에서 지금 필요 없다. 우린 네 말 안 들어. 돈이 많아. 돈이 많기 때문에. 뭐 거의 내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인 대학에서 장학금을 줘야지. 그죠. 네, 그 이제 뭐 장학금이라는 것보다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경제 도움, 파이낸셜 에이드를 줘요. 부모님의.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부모님 인컴이 아이빌리그나 뭐 라이스나 뭐 잔스 학기서 다 똑같아. 사립학교는. 네. 부모님의 인컴이 한 15만 불. 네. 1년에. 15만 불이면요. 사실 미국서 고소득에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네. 네. 근데 15만 불 미만을 버는 분은 거의 안 내. 한 푼도 안 내. 네. 거의 안 내네. 네, 15만 불 이하. 그리고 이제 집은. 15만 불에서 한 30만 불 정도까지는 인컴이 네. 뭐 보통 이제 퍼센테이지로 네, 뭐 1%에서 뭐 한 15% 정도의 책정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20만 불 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부부가 버는 인컴이 20만 불이야.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이제 아이빌리그 뭐 코넬이나 뭐 콜롬비아나 뭐 어디 이제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20만 불 정도면 이제 한 뭐 전체 학비의 맥심이 10%야. 그러면 8만 5천 불에 10%는 8,500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가 지금 스테이트 대학 가는 거랑 다를 게 없어. 그러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학교의 시스템을 아시면은 네네. 뭐 공부만 잘하고 걔가 또 다른 액티비티도 참 훌륭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나 그에 준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면은 적극 보내줄 수 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해서 네. 포기하지 말아라. 거의 한 30% 정도. 네. 30%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600명 뽑다는 한 거의 한 500명 정도는 거의 돈을 안 내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 내는 조금만 학생들입니다. 낸다. 네, 그러니까 그건 전혀 뭐 다른 학생들은 몰라. 나는 내가 돈을 얼마 내고 다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시면 이제 적극적으로 더 목표를 세워갖고 네, 그러네. 플랜해서 갈 수 있다. 학부모님들의 이 부담이 좀 덜어지겠네요. 그럼요. 네. 네. 이 트루 에듀케이션의 다른 학원들과의 좀 특별한 차별점이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1대1 개인 튜터링 체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대1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1대1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모르는 것들에 대한 기초를 다져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모티베이션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 일단은 저희 트루 에듀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우리 다른 좋은 학원들도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힘들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개인화된 퍼스널라이즈드 플래닝은 사실 가장 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대1 진단을 통해서 학생에게 맞춤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런 부분이 좀 트루 에듀케이션만의 특별한 점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개원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우리 트루 에듀케이션이. 네, 근데 그동안 좀 우리 교포님들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우리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SAT 칸테스트 우리가 두 번을 했고,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우리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하는데 참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특히 또 우리 라디오 스테이션에, 네서 달라스,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또 우리 많이 또 도와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공부에 너무 고민이 많으십니다. 맞아요. 예, 특히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보다는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고요. 또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죠. 네, 엄마와 아빠와 또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아이들하고 한번 내원하셔서 저희하고 무료 상담하면서 아이가 실제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본다면은 이번 여름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www.trueeducation.com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469-588-5991 469-588-5991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한국어로 상담과 등록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오늘 알차고 좋은 정보들로 행복 스케치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